북한군 지휘할 러군 충격 실태. 돌격 명령에 모조리 도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수용작전에 이름을 붙이고 이들을 지휘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네케 방송은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 부대 수용 작전을 프로젝트 보스토크, 동방계획라고 이름 짓고 러시아군 소속 사령관을 부대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북한군 부대를 지휘할 책임자는 2020년부터 러시아군정의 공수부대인 제76군 위대 공중강습사단 사령관을 맡아 시리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러시아는 북한군 부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해 운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3명의 이름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해 공개됐다. 31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이 러시아에 입국한 최소 500명의 북한군 장교 중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에게 투항을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부 대변인 비탈리 마트비엔코는 이날 네케에 죽고 싶지 않다면 항복해야 한다고 전하고 싶다며 북한군이 최전선에 배치되면 항복을 촉구하는 한국어 전단을 공중에서 뿌릴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비엔코 대변인은 러시아는 전투 동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전쟁에 휘말리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이 생포될 경우 러시아에 억류돼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교환하기 위한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앙코 대변인이 애초 러시아군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해온 투항 한라인 프로젝트 살고 싶다에는 지난 23일 북한군에게 투항을 촉구하는 내용의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투항한 북한군에겐 고기가 포함된 하루 세끼와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위협을 강조하며 서방 등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북유럽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영토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서방 동맹국,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의 신흥국 및 개도국와 중국의 목소리가 지금 있어야 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다며 나는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러시아 북한군 독립부대 안 만들고 자국군 통합 시도.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력을 독립부대로 편성하는 대신 자국부대로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파병 북한군 편제와 지휘체계를 분석해 이 같은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전쟁연구소는 특히 교전에 참여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내 소수민족 부대원으로 위장해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세르이 올레오비치 키슬리차 주요엔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내에 편성된 소수 민족 부대에 섞여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쿠르스크주에 집결한 북한군 1만여 명에 더해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병력이 수준내로 전장에 추가로 더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사설 트럼프 2기. 경제 안보 충격파 오겠지만 기회로 만들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의 집권 2기를 맡게 됐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모두 승리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 사실상 트럼프 세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4년간 최강대국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안보 경제 지형까지 그의 손에 좌우되게 됐다. 트럼프 집권 1기는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돌발 행동으로 인한 충격의 연속이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언하고 주변국에도 끊임없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동맹국들은 수시로 안보의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임기도 그대로일 것이다. 미국과 경제 안보적으로 동맹을 맺어온 우리로선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지금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로 제1수출 시장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의 보호, 무역 강화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44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일본, 베트남보다는 작지만 한국도 트럼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의 기본 관세 10에서 20%를 물리고 중국산에는 최고 60% 고율 관세를 공언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까지 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은 미중 관세 전쟁이 벌어질 경우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7%에 해당한다. 수출이 이 정도 타격을 받으면 국내 총생산, GDP, 도 0.4% 안팎이 줄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또 미국 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전자, 스카이닉스, 에그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이 보조금을 약속해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트럼프가 보조금을 없애면 사기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은 12조 원이 넘는다. 트럼프가 공약대로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업체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국내 자동차 수출 중 미국 비율은 50%에 이른다. 우선 대미 무역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석유 가스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트럼프가 국가 전략 산업의 대중 수출 전면 통제를 공언한 점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반도체 분야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시간을 벌어주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돈을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가 동맹국을 바라보는 기준은 가치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데 내라는 돈의 규모가 너무 일방적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부르면서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인상하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를 제외한 미국 관계자 거의 모두는 한국이 합리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에겐 통하지 않는다. 취임하면 곧바로 이 문제부터 꺼낼 것이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않으면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집권 일기 때 실제로 주한 미군 철수를 얘기했고 측근들이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겨우 말렸다. 주한 미군 철수 카드에 어떻게 대응할지 큰 숙제가 던져졌다. 한미 길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 또한 종이장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하며 핵가진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취임 후 언젠가는 김정은과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군사위성,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을 러시아에서 이전받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런 김정은과 어떤 타협을 할지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미북 정상회담 쇼를 통해 미 본토를 노리는 북 ICBM 폐기와 핵 동결 조치로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민 안보엔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이를 노리고 그와 밀당을 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는 이름뿐인 미국의 해구산만을 갖고 북핵과 맞서야 한다. 이익을 주고받는 트럼프 식거래 외교를 역으로 활용하는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가 주한 미군 철수를 앞세워 비상식적인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면 거꾸로 그 대가로 한국 독자 핵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2년여간 그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개성이 강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트럼프 같은 지도자와는 개인적 관계가 중요하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 장식된 골프 드라이버를 선물하고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관계를 만든다면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나 주한 미군 철수,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와 불이익 같은 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안마다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그럴 수 있다면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